블랙라벨에 있는 순열과 조합이에요.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서로 다른 4개의 나라에 대사관에 파견되어 있던 4명의 대사들의 임기가 다 되어 이번엔 서로 근무지를 바꾸어 파견하고자 한다. 이전에 파견되었던 나라에 연속으로 파견되지 않도록 4명의 대사들을 각 나라에 파견하는 방법의 수는 그랬어요. 이런 문제 유형은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아마도 익숙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유형으로 나오냐면 몇 명의 학생들이 4명의 학생들이 축구를 하다 자기 가방을 집었는데 가방을 집었더니 자기 가방을 든 학생이 아무도 없었다 라든지 아니면 자리에 앉았는데 자기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라든지 말만 바꾸지 굉장히 자주 나오는 유형이고 이건 고등학교 과정에선 숫자가 그렇게 많이 복잡하게 나오진 않아요. 보통 3가지나 4가지나 5명 그러니까 세 사람을 자리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3가지를 배치를 다시 한다든지 4가지, 5가지 요 정도를 넘어서는 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원래 교란 순열이라고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이건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해 주면 되고 우선 우리가 하는 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순서를 정해서 써봐도 괜찮아요. A라는 나라, B라는 나라, C라는 나라, D라는 나라에 각각 원래 A, B, C, D가 파견되어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바꿔주는 걸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A에는 A가 갈 수 없으니까 B를 보내고 그럼 바꿔서 A가 갔다고 하면 여기가 D가 가고 여기가 C가 가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A는 C에도 갈 수 있고 D에도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확인을 해보면 D에는 D가 못 가기 때문에 여기에 D가 가면 여기가 C가 갈 거예요. 마찬가지로 C에는 C가 못 가기 때문에 여기가 D가 가면 여기가 C가 가겠죠. 그래서 A의 위치에 B를 고정해 놓은 이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똑같은 방법이니까 바뀌어진 상황이 똑같잖아요. 여기에 C가 갈 때나 여기가 D가 갈 때도 역시 3가지씩 생기겠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3 곱하기 3으로 9가지가 된다 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요번엔 C예요. 그러면 A가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죠. 그럼 이제 B하고 D가 남았는데 D의 자리엔 D가 못 가니까 여기가 D가 되면 얘가 B가 될 거고 역시 B에는 B가 못 가니까 얘가 D가 되면 얘가 B가 되겠지. 역시 B에는 B가 못 가니까 얘가 B가 되면 얘가 B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고 D도 마찬가지인 거지.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A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치면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겠죠?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B가 될 거고 여기가 C가 되고 여기가 B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렇게 3가지 그대로 9가지만큼 나온다고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제예요. 4개의 숫자를 1, 2, 3, 4로 중복을 허용해서 만든 4자리 자연수를 1000의 자리수를 A, 100의 자리수를 B, 10의 자리수를 C, 1의 자리수를 D라고 했을 때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D의 제곱을 만족시키는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제곱이 되는 쪽이 D니까 D에다 포커스를 맞춰봐요. D가 만약에 1이에요. D가 1이면 얘는 A도 1, B도 1, C도 1 말고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 그 1, 1, 1, 1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만약에
D가 2예요. 그러면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4가 되는 거죠. 그럼 곱해서 4가 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1이랑 1이랑 4를 곱하면 4가 돼요. 또 1이랑 2랑 2를 곱하면 4가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4자리 자연수예요. 그러면 A, B, C의 이 세 가지가 서로 자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1은 2개고 4는 1개니까 4가 A에 갈 수도 B에 갈 수도 C에 갈 수도 있어서 이 경우는 세 가지가 생겨요. 밑에도 똑같죠? 얘도 세 가지가 생기는 거지. 여기서 한 가지가 있었고 여기서 세 가지 나와요. 요번엔 D가 3이 됐어요. D가 3이 되면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9가 돼야 돼요. 그러면 세 가지를 곱해서 9를 만드는 건 찾아보니까 하나밖에 없죠. 1이랑 3이랑 아니지. 1이랑 3이랑 이렇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세 가지인 거죠. 요번엔 D에다가 4를 넣어봤어요. 그러면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16이 돼야 돼요. 지금 1, 2, 3, 4밖에 없어요. 얘네들 곱해서 16이 되는 건 1이랑 4랑 4를 곱해서 16이 될 수 있어요. 또 2랑 4랑 곱해서 16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것도 세 가지. 이것도 세 가지. 그래서 우리는 총 요만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한 가지짜리가 하나였고 세 가지씩 나오는 게 5가지니까 요거 계산하면 1 더하기 15 그래서 16 16가지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3번 문제 볼게요. 오른쪽 그림은 어느 세 도시 A, B, C의 도로망과 그 도로를 이용했을 때 드는 교통비를 나타낸 것이다. A 도시를 출발하여 C 도시를 갔다가 다시 A 도시로 돌아오는 교통비가 5,000원 미만이 되도록 하는 방법의 수는 어떻게 되니? 그랬어요. 5,000원 미만이 된대. 5,000원 미만이 되는 거 이거 보고 잘 찾아보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A에서 C로 갔다가 다시 A로 올 수 있죠. 제일 간단하게 오는 거니까 A에서 C로 갔다가 A로 오려면 지금 2,000원, 2,000원, 3,000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3,000원, 3,000원이 들지만 않으면 아니다. 5,000원 미만이라 그랬어요. 5,000원 미만이라 그랬으니까 2,000원, 2,000원이 들어야 가능해요. 그러면 갈 때 2가지, 올 때 2가지. 지금 문제에서 갔던 길을 다시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4가지가 생겨요. 이번에는 A에서 C로 갔다가 B로 갔다가 다시 A로 갈 거예요. 그러면 C에서 B로 가는 건 무조건 1,500원이고 다시 B에서 A로 가는 건 1,000원이니까 그렇게 더하면 2,500원이잖아요. 그럼 갈 때 A에서 C로 갈 때 3,000원이 들어가면 5,500원이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럼 무조건 A에서 C로 가는 건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고 그렇게 치면 이제 나머지는 2가지 중에 하나, 2가지 중에 하나. 그래서 8가지만큼 생겨요. 또 A에서 B로 가고 거기서 C로 가고 A로 갈 수도 있죠. 그렇게 가게 되면 2가지 곱하기 2가지 곱하기 2가지. 그러니까
아, 8가지만큼 생기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또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갔다가 C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A로 가는 건 얼마가 드나 봤더니 1,000원에 1,500원에 2,500원이잖아요. 다시 돌아오면 1,500원에 다시 1,000원 이렇게 되는 거니까 5,000원 미만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더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방법의 수는 4 더하기 8 더하기 8. 그러면 20가지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4번 문제예요. 소수 P에 대하여 자연수 N이 200 곱하기 P의 양의 약수의 개수를 K라고 했을 때 모든 K의 합은 그랬어요. 우리가 약수의 개수 구하던 거 기억이 나나? 어떻게 했었냐면 소인수 분해를 하죠. 그래서 어떤 A라는 소인수 곱하기 B라는 소인수 곱하기 C라는 소인수가 뭐 2개, 1개, 3개 있었다고 치면 약수의 개수는 저 2개에다가 1개를 더하고 저 1개에다가 1개를 더하고 저 3개에다가 1개를 더해서 이렇게 구했었어요. 일반화시켜서 다시 한번 적어보면 A라는 소수가 X개, B라는 소수가 Y개, C라는 소수가 Z개 이런 식으로 써진다면 여기서 당연히 A, B, C는 소수여야 돼요. 그 다음에 X, Y, Z는 자연수겠죠.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X 더하기 1, Y 더하기 1, Z 더하기 1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왜 이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중학교 1학년 때 놀았나 봐요. 응? 아니면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나? 어찌됐건 간단한 예로 내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얘의 약수의 개수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2의 세제곱의 약수는 우리가 1이 있을 거고 2가 있을 거고 2의 제곱이 있을 거고 2의 세제곱이 있을 거예요. 3의 제곱의 약수는 1이 있을 거고 3이 있을 거고 3의 제곱이 있겠죠. 그러면 지금 가로줄과 세로줄에 있는 애들을 곱해서 얘랑 곱해서 얘 1 될 거고 얘 2, 얘 2의 제곱, 얘 2의 세제곱 이 숫자들이 다 얘의 약수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네모 칸에 채워지는 만큼이 약수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숫자는 몇 개였냐면 얘가 2였기 때문에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2 더하기 1이 된 거고 요 위에 있는 애도 얘가 3이니까 여기가 3 더하기 1이 된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3으로 12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소인수 분해를 잘 해야 되겠죠. 200이라는 숫자를 소인수 분해해보면 200은 20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면 2라는 숫자가 여기서 2개, 여기서 하나 있으니까 2의 세제곱 할 거고 그 다음 5라는 숫자가 20에서 하나, 10에서 2개, 10에서까지 생각하면 2개 이렇게 생길 거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얘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P가 되는 거지. 문제에서 P는 소수라 그랬어요. 뭐 어떤 소수인지 모르잖아. 지금 거듭 제곱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만약에 경우를 나눠요. 만약에 P가 2이면
P가 2일 수도 있어요. 그럼 P가 2이면 N이라는 숫자는 2의 4제곱 곱하기 5의 제곱 하는 거니까 요때 K는 5 곱하기 3. 그래서 15가 되는 거지. 여기서 B가 2이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요번엔 P가 5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N이라는 숫자는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할 거니까. 그럼 K는 4 곱하기 4에서 16이 돼요. 그러면 또 하나 더 생각할 수 있죠. P가 2도 아니고 P가 5도 아닌 거예요. P가 2도 아니고 5도 아니면 N이라는 숫자는 이제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또 다른 숫자 P가 곱해져 있는 저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K는 3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하겠죠. 그러니까 4 곱하기 3 곱하기 2 하겠네. 그러면 24.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었던 그 K의 합은 15 더하기 16 더하기 24. 이렇게 더하면 40이니까 55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55다.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5번 문제예요. 색칠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서로 다른 5가지 색으로 오른쪽 그림을 색칠하려고 하는데 같은 색을 중복해서 색칠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할 때 색칠하는 방법의 수는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똑같은 색을 칠해도 되는 두 곳을 골라요. 지금 나는 A랑 D를 골라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A하고 D가 같은 색일 때 이번엔 A하고 D가 다른 색일 때 같지 않을 때 같을 때 같지 않을 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 놓고 A, B, C, D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하나 색칠을 해요. 5가지 색이었으니까 A 칠할 수 있는 거 5개예요. 그럼 B는 붙어 있으니까 칠할 수 있는 게 4개겠죠? 지금 A 칠하고 B 칠했는데 D는 한 가지예요. 왜냐면 이거는 D를 칠하는 거예요. 왜냐면 A랑 같은 색을 칠해야 되니까. 그렇게 치면 우리는 이제 C의 입장에서 봐요. C의 입장에서 색깔이 지금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2가지밖에 없으니까 C는 3가지 중에 하나를 칠하면 되는 거지. 이건 C의 입장에서 본 거지. 그러면 요거 계산해서 60가지만큼 생기겠네. 그죠? 그러니까 같은 색일 때는 60가지만큼 생기는구나 하고 구할 수 있어요. 요번엔 다시 A, B, C, D가 있을 때 A 칠할 수 있는 거 5가지 중에 하나일 거고 B에 칠할 수 있는 거 4가지 중에 하나일 거고 D부터 생각할게요. 지금 D는 다른 색을 칠할 거라 그랬거든. 그러면 D는 A랑도 다른 색, B랑도 다른 색. 그러니까 D에 칠할 수 있는 건 3가지예요. 얘는 D에 칠한 거예요. 이제 C의 입장에서 볼게요. C의 입장에서 주변의 색깔이 몇 가지냐면 주변의 색이 다 달라. 3가지네. 그러니까 2가지만큼 칠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얘는 120이죠. 그러니까 60 더하기 120 180이구나.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되고, 또 6번 문제 볼게요. 1, 2, 3, 4, 5 중에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한다. 이때 6의 배수인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서로 다른 이에요. 6의 배수래요. 그럼 우리가 배수 판정법이라는 걸 기억을 좀 해줘야 되는데, 6의 배수는 짝수인 3의 배수예요. 그죠? 6의 배수는 짝수인 3의 배수. 왜냐면 짝수가 얘가 2의 배수죠? 그러니까 짝수인 3의 배수면 2의 배수 2고 3의 배수니까 그러면 6의 배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짝수는 간단하지. 지금 4자리 자연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짝수가 오면 돼요. 그러면 짝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의 배수. 3의 배수 어떻게 만들었더라? 3의 배수는 모든 자리의 합이 3의 배수예요. 그럴 때 얘는 3의 배수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되죠. 왜 모든 자리의 합이 3의 배수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1530 하면 이거 9죠. 이런 숫자를 생각을 한번 해본다 칠게요. 얘는 지금 1 더하기 5 더하기 3 하면 9니까 3의 배수가 맞네. 근데 3의 배수라는 걸 하기 전에 우선 9의 배수를 판단을 하거든요. 그럼 이 1530이라는 애는 1000 더하기 500 더하기 30이거든요. 그럼 1000이라는 숫자는 999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고, 100이라는 숫자도 5 곱하기 100이니까 99 더하기 1 이렇게 만들 수 있고, 30도 3 곱하기 10 더하기 1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아니 9 더하기 1 왜 10이야. 그러면 999 얘는 3의 배수인 숫자죠. 5 곱하기 99 이것도 3의 배수의 숫자예요. 3 곱하기 9 얘도 3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남는 애들 1 더하기 5 더하기 3이 남았는데, 이게 결국 여기에 있는 자릿수들의 합이고 얘가 9의 배수이므로 쟤는 9의 배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9의 배수라는 얘기가 나오면 자동으로 3의 배수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이제 9의 배수, 3의 배수의 판정법이 왜 모든 자리의 합이 3의 배수가 되고 9의 배수가 되는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접근을 해보면 4자리 자연수를 더해서 3의 배수이게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더하면 5에다 6이죠. 여기엔 5를 더해야 얘가 6이니까 5를 더하면 11이네. 안 되네. 그죠? 여기다가 4를 더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1, 2, 3을 3개 다 더하면 서로 다른 4개의 자연수, 6의 배수인 4자리 자연수를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1 더하기 2에 우리
1, 2, 3, 4를 구할 수 없었으니까 여기에 얘가 3이죠. 4 더하기 5를 만들면 그러면 얘는 3 더하기 9니까 10이에요. 가능해. 내가 원하는 애가 찾아졌어요. 1, 2, 3, 4, 5. 근데 이것도 맨날 얘는 물론 숫자가 얼마 없어서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보통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일일이 찾는 것보다는 숫자를 구분을 좀 해요. 그래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수, 뭐 3n 플러스 1 이런 모양으로 그러면 1, 4 이런 두 가지 숫자가 있을 거고 3n 플러스 2 되는 애 찾아보면 2, 5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 3n에 해당되는 애 3 이렇게 있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가지고 3의 배수가 되게 찾아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가 1인수랑 나머지가 2인수를 둘이 더하면 나머지가 3인 건 없잖아. 나누어 떨어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고르고 여기서 하나 고르고 그렇게 고르면 여기서 골랐을 때 만들 수가 없어요. 4개 골라야 되잖아. 여기서 하나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만들 수 있는 게 1, 2, 4, 5 얘네들 4개 갖고 배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또 6의 배수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4개 갖고 배치를 할 때 1의 자리 숫자는 2나 4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경우를 나눠요. 1의 자리 수가 2일 때 1의 자리 수가 2라면 2는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여기는 2래. 그럼 나머지 1이랑 4랑 5를 배치하는 건 6가지만큼 생기겠죠? 또 마찬가지로 1의 자리 수가 4일 때도 있을 거예요. 걔도 상황은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도 6가지 생기겠죠? 그러면 우린 이제 6의 배수인 4자리 자연수가 12개만큼 생기는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7번이에요. 남학생 12명과 여학생 2명이 일렬로 설 때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고 남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한 수가 항상 짝수가 되도록 줄을 서는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12 팩토리알이다. 자연수 n의 값은 그랬어요. 남학생끼리는 이웃하는 수가 항상 짝수여야 된대요. 그러면 12명이니까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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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우선 이렇게 짝을 지어요. 그래 놓고 여학생 2명은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 둘 사이에 이 사이에 2명을 끼워 넣는 거지. 그러면 둘씩 짝을 지어서 배치하는 방법을 생각했을 때 얘는 12명이니까 근데 이것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12명인데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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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명. 여자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놓는 방법은 그냥 그대로 12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12팩토리알. 그 다음 여학생끼리 이웃하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짝수여야 되니까 둘씩 묶은 거거든요. 여학생 2명이 1명 여기 1명 여기 이렇게 가게 되면 2명, 4명, 6명 이렇게 묶이는 거지. 짝수인 것도 맞고 이렇게 들어가면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는 건 여학생이 들어갈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 6, 7 할 거니까 여기다 곱하기 7. 그래서 7 곱하기. 그 다음에 한 명 더 들어가야 되잖아. 한 명 더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이제 6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로 계산한 n은 40이구나.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일곱 개의 문자 MATHEDU를 일렬로 세울 때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모음이 여기 어디 있더라? A 모음이죠. E도 모음이고 U도 모음이에요. 모음 A, E, I, O, U 이렇게 5개가 모음이에요. 그러면 모음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우선 M이랑 T랑 H랑 D를 일렬로 세워요. 얘를 일렬로 세우는 방법은 4팩토리알만큼 생기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A, E, U 얘네들을 자리 배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5개 5P, 3을 골라서 집어넣어주면 모음끼리 이웃하지 않게 서는 방법이 되겠네. 그러면 4팩토리알이면 24 5 곱하기 4 곱하기 3 해주면 얘는 20에 60이죠? 그러니까 60 곱하기 24 그러면 4, 6에 24 4, 1 1, 4, 4, 0만큼 생기네. 그래서 144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9번이에요.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을 일렬로 세울 때 적어도 한쪽 끝에 남학생을 세우는 방법의 수는 그랬어. 적어도 문제가 나오면 거의 90% 이상이 똑같아요. 전체에서 그게 아닌 걸 빼는 거예요. 그럼 지금 5명에 3명이 있으니까 8명을 일렬로 세우는 건 8팩토리알이 되겠지. 거기에 적어도 한 끝이 남학생이니까 내가 자리를 배치할 때 여기랑 여기를 여학생으로만 배치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학생만 배치했을 때로 생각하면 3명 중에 2명을 뽑아서 한 명 집어 넣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명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6명이 더 있겠죠? 그 6명을 세우는 방법. 그건 6팩토리알이겠지. 그럼 요거 계산하려면 6팩토리알로 묶었을 때 8 곱하기 7 마이너스 3p면 3 곱하기 2 이렇게 생길 거니까 720 곱하기 56 마이너스 6 50이네.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 잘 나오겠죠? 얘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냐? 얘는 36,000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10번이에요. 서로 다른 5개의 학교의 학생들이 각각 2명이 있다. 이 10명의 학생 중에 임의로 3명을 선택할 때 같은 학교의 학생이 동시에 선택되지 않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그랬어요. 지금 학교가 5개 있잖아요. 학교가 5개 있고 같은 학교 학생을 선택하면 안 되니까 5개의 학교 중에
3개 학교를 꺼내요. 그리고 그 3개 학교 중에 한 명씩 꺼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EC1, EC1, 다시 EC1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어요. OC3이면 얘는 OC2라서 2분의 5 곱하기 4. 그 다음에 2 곱하기 2 할 거니까. 그러면 20에다가 80이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11번이에요. 남학생 6명과 여학생 5명이 봉사활동을 지원하였다. 지원자 11명 중에서 4명을 선발할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되도록 하는 경우의 수는 그랬어요. 4명을 선발할 거고 거기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뽑았는데 여학생만 뽑히거나 남학생만 뽑힌 게 아니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1명 중에 4명을 뽑는 건 11C4 될 거고 근데 6명 중에 4명을 뽑은 거나 아니면 5명 중에 4명을 뽑은 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 빼주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11C4 4, 3, 2, 1 11, 19, 8 이렇게 될 거고 2 곱하기 1에 6 곱하기 5 할 거고 여기는 5 하겠죠. 그러면 약분을 해보면 330 빼기 15 빼기 5 그랬으니까 얘는 310 그래서 310이구나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요. 12번이에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반원 위에 8개의 점이 있다. 이 중에 4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고 싶대요. 사각형의 개수. 그럼 8개가 있으니까 우선 8개 중에 4개를 뽑는 거죠. 그러면 사각형이 되냐? 사각형이 안 되고 삼각형이 될 수도 있잖아. 그치? 삼각형이 되는 거 먼저 빼볼까요? 삼각형이 되려면 4개를 골랐는데 되는 거니까 이 밑에서 2개 그리고 여기에서 2개 그러면 사각형이죠. 걔는 안 되겠네. 그러면 다시 지금 여기에서 사각형이 안 되는 거 생각해보면 여기는 일직선 위에 있는 4개를 다 꺼내면 안 돼요. 하나 그 다음에 밑에서 3개에 나머지에서 하나를 고르면 밑에서 3개는 4C 3이죠. 그 다음 나머지에서 고르면 안 되니까 4C 1 이렇게 되면 얘는 또 사각형이 되는 거겠네. 여기가 삼각형인 걸 뺀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4, 3, 2에 8, 7, 6, 5 빼기 1 빼기 4 곱하기 4 그러면 70에 1 마이너스 16 그러면 63 계산이 완전히 틀렸죠. 63은 53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요. 13번이에요. 어른 5명, 어린이 3명 중에 4명을 뽑아 일렬로 놓인 4개의 의자에 앉히려고 한다. 어린이가 2명 이상 뽑히도록 뽑을 때 어린이가 모두 이웃하는 경우의 수는 그랬어요. 지금 4명을 뽑을 거고 2명 이상 포함돼야 돼요. 그럼 당연히 경우를 나눠야죠. 어린이가 2명일 때, 그 다음 어린이가 3명일 때, 이렇게 경우를 나누면 어린이가 2명이려면 3명 중에 2명을 뽑아야 되고, 어린이가 2명이니까 그러면 어른이 2명이 돼야죠. 그러면 얘는 5C3 하면 되겠네. 3C2 곱하기 5C2 하면 되고, 그 다음 어린이가 3명이면 3C3 되겠죠? 그러면 다시 5C1 되겠네. 이렇게 뽑으면 어린이가 2명 이상 뽑힌 게 되는 거니까 얘는 3 곱하기 10에 1 곱하기 5 할 거니까 35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자리에 앉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뽑은 것만 한 거죠. 응? 그럼 뽑았으니까 자리에 앉히면 되잖아. 응? 근데 거기다가 또 어린이가 모두 이웃해서 앉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그냥 그대로 뽑기만 한 거고, 여기서 계산을 다시 해보면 3 곱하기 10 해서 30까지가 나와요. 그런 다음에 어린이가 이웃해야 되거든. 그럼 어린이가 이웃하면 그 둘은 하나로 보면 3명을 나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알에 거기다가 둘이 자리 바꾸는 거 2팩토리알 만큼 생길 거고 30을 곱할 거예요. 6 곱하기 2 곱하기 30 할 거니까 요거 계산하면 60, 360 이렇게 생기겠죠? 어린이가 3명이면 3명 중에 3명을 뽑는 거고, 그러면 5명 중에 1명이 될 거고, 그 다음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제 자리 배치를 할 건데 어린이가 모두 이웃해야 돼요. 그럼 5집이 있을 때 3집이 다 이웃하는 상태로 골라야 되는 거니까 우선 어린이 3명을 1명으로 묶으면 2를 자리 배치하는 거죠. 그 다음에 3명이 다 자리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겠지. 그럼 1 곱하기 5 곱하기 43 아니 43이래 12 이렇게 생길 거니까 얘는 60까지 생기겠네. 그래서 360에 60 420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14번 수련회에 참가한 여학생 5명과 남학생 6명이 4개의 방에 배정하려고 한다. 여학생은 1호실에 3명, 2호실에 2명, 남학생은 3호실에 4호실에 각각 3명씩 배정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그랬어요. 5명 중에 3명을 뽑고 그 다음에 2명 중에 2명을 뽑아요. 그렇지만 여기랑 여기는 인원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이 되는 아이들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남학생이에요. 남학생은 6명 중에 3명 그리고 3명 중에 3명을 구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A, B, C, D, E, F 이렇게 셋이다 라고 했을 때 6명 중에 3명 꺼내고 나머지 3명 중에 3명이다 하는
얘는 계산이 이렇게 되지만 얘가 자리가 바뀌어도 똑같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곱하기 200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자리 배치 다 한 거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0 곱하기 1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생길 거니까 여기서 틀렸네. 그렇지. 여기가 6분의 6 곱하기 5 곱하기 4죠.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될 거니까 약분해서 계산을 해보면 얘랑 얘랑 지워지고 얘랑 얘랑 지우면 이렇게 생겨서 100가지구나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었을 땐 지금 3호실하고 4호실 3호실에 3명 4호실에 3명 할 때 얘네가 구분이 안 되면 얘를 곱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왜냐면 ABC가 3호실에 들어간 거랑 ABC가 4호실에 들어간 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얘는 6C3 곱하기 3C3 하는 게 계산하는 방법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는 다 지워져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 답은 얘도 약분할 필요가 없는 거지. 200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15번 1대1 대응이고 정의역 x의 한 원소 n에 대하여 절대값 fn 플러스 1 마이너스 fn이 4이다 이랬어요. 한 원소야, 한 원소. 그 차이가 4가 되도록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값이 되면 되나 라고 생각했을 때 fn 플러스 1이 만약에 5가 되면 fn은 1이 돼야 되는 거지. 또 fn 플러스 1이 만약에 1이 되면 fn은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경우를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걸 만족하게끔 하는 걔는 n에다가 1을 넣어도 성립하고 2를 넣어도 3 넣어도 4 넣어도 성립할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는 애가 짝지어지는 게 결국 4가지만큼 생길 거고, 그죠? n에 들어갈 수 있는 게 1부터 4까지 들어가야 여기에서 n 플러스 1을 냈을 때 f6이 생기진 않아요. 그래 놓고 이제 나머지 3개를 자리 배치하는 거니까 3팩토리알 만큼. 그러면 4 곱하기 6 해서 4 곱하기 6 하면 24 이렇게 구하면 될 거고, 마찬가지지. 저기도 1, 5 됐을 때 n에다가 2부터 시작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1부터 시작해서 4까지 넣을 거고, 그렇게 되면 여기는 2부터 시작해서 5까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숫자들은 3개 중에 나머지 다시 여기 4가지가 들어가는 아이가들이 되는 거고, 나머지 숫자가 자리 바뀌는 건 3팩토리알 만큼. 그래서 24가지 이렇게 만들어지겠네. 그러면 24 더하기 24는 48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죠.
16번. 두 집합 x가 1, 2, 3, 4, 5, y가 1, 2, 3, 4, 5, 6, 7에 대해서 fx는 y로의 개수를 구해봐라 그랬어요. 이미애가 무슨 뜻인지 알죠? 이미애는 모든이라는 뜻이거든요. 한번 적어볼까요? x가 1, 2, 3, 4, 5 이렇게 있고 y가 1, 2, 3, 4, 5, 6, 7 이렇게 있었을 때 F3이 4로 간대요. 그러면 A랑 B랑 있을 때 FA가 FB 대소관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 2가 갈 수 있는 곳이 여기들인 거지. 그것도 아무렇게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1은 작은 수에 2는 큰 수에 갈 수 있어요. 결국 여기 있는 얘들을 1, 2에 보내기 위한 방법은 내가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뽑아서 무조건 큰 수는 1로 작은 수는 2로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4, 5도 여기 있는 1, 2, 3으로 가야 되니까 난 역시 3C2만큼 보내면 돼요. 그죠? 그래서 3 곱하기 3 계산하면 9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스텝 1이 끝났거든요. 스텝 1 우선 먼저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선생님 스텝 2까지 넣어보도록 할게요.